네, 이번 주 첫 출발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반갑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는 시장이라고 제목을 붙여봤고요. 일단 이번 주까지도 지난주와 같은 좀 횡보세를 이어갈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 저희 조선과 방산 알아볼 텐데요. 특징은요, 대형 조선은 조금 멈춰 있는 흐름이고요. 기자재단이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인데, 일단 조선주에 대한 매매 전략 긍정적으로 지난주에 좀 보셨던 것 같은데 여전히 긍정적이십니까? 네, 블록도 이슈가 나왔어도 일단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지난주 이제 하나오션 블록들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지켜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오션의 블록들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 이슈가 당연히 하나오션은 악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오션 플러스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이런 여타 빅3까지 영향을 주는지 좀 지켜봤는데 그쪽으로 영향은 그렇게 좀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그렇다면은 하나오션의 일부 영향은 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조선주였던 추세까지 훼손시킬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겠구나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찾아봤던 건 뭐냐면 과거에 하나오일스페이스라는 종목에 유상증자 이슈를 좀 찾아봤는데 제가 그걸 왜 찾아봤냐면은 어쨌든 블록들이 됐던 유상증자가 됐던 이게 결국 오버행 이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수가 늘어난다는 유통주식수가 늘어난다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뭐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그 이슈를 좀 하는데 그때나 지금 좀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가 3월 27일이거든요. 하나오일스페이스가 이제 13%가량 급락을 했는데 자 지난 3월 27일 방산 분위기 정말 좋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오일스페이스의 유상증자 이슈가 발생이 됐고 13%가량 급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2주가량 그 가격 부분에서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다시 상승 추세로 넘어갔거든요. 지금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조선주를 한번 와보자고요. 지금 조선주는 너무나 좋다라고 말씀드린 게 일단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 관련된 업황이 정말 좋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하나오션의 블록들 소식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록들 이슈가 하나오션에 제한적 영향을 줄 것이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다른 조선주 같은 경우에 일부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승 추세는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좀 결론을 내봤습니다. 물론 과거에 뭐 메디포스 같은 것들이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상승 추세가 훼손되는 흐름들이 나왔던 부분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과거에 가장 가까운 과거에 어떤 현상이 나왔는지를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 좀 판단했는데 그걸 찾아보다 보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이슈를 좀 찾아봤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가 나왔을 때 그 업종에 대한 분위기와 그리고 지금의 조선 분위기가 비교해봤을 때 다른 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션보다는 사실 지금 기자재 쪽이 조금 더 궁금한데 HD중공업이 지금 한 달 동안 거의 200% 가까이 급등을 했고 말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세진중공업도 오늘 거의 상한가씩 또 나오고 있는데 이런 수급 쏠림 현상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 때도 그랬던 것처럼 언젠가는 상승세가 멈추긴 할 거거든요.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재단? 지금은 글쎄요. 좀 전에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하셨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듯이 상승이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지금은 7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서 행보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런 흐름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조선 기자재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언제까지 간다 그 부분은 사실 뭐 이번 달이 끝이 난다 다음 주 끝이 난다 그렇게 말씀은 지정하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켜보다가 뭐 이 상승 추세가 훼손될 만한 이슈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상승 추세가 좀 주춤해진다든지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 아직까지는 뭐 상승 추세를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화장품 같은 경우에 그렇게 꺾일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 했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실적에서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그런 이유 하나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정말 좋았었지만은 시장 눈높이에 약간 못 미쳤다는 그 부분 때문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상승세가 훼손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지금은 뭐 조선주에 훼손이 될 만한 이유가 나오느냐 뭐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은 뭐 당분간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뭐 HJ중공업
요거는 2024년도 말경에 제주 반도체라든지 그 신성 델타테크라든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종목들이 계속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유가 명확하진 않았어요. 물론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MRO 수혜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 뭐 이게 뚜렷한 이유 없이 계속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결국 계속 가다가 어느 순간 정체 현상이 나왔잖아요. HJ중공업도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지금 뭐 계속 가고 있으니까 뭐 간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단지 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자리를 주지 않고 계속 올라가다 네네. 보니까 뭐 그러면 뭐 넋놓고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게 네. 또 말씀하신 게 맞아요. 보통의 심리랑 그런 게 맞는데 이게 계속 가다 보면은 또 이렇게 나도 모르게 따라잡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되니까. 네. 그래서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사님 생각에는 조금 탄력적인 기자재 쪽이냐 아니면 지금 좀 자리를 만들고 네네네. 있는 대형 조선사 쪽이냐 궁금한데요. 양쪽 다 답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결론은 네. 기자재보다는 대형 3사의 조정을 활용하자. 이게 일단은 제 드리고 싶은 결론이거든요. 근데 양쪽 다 좀 답을 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자재 쪽 같은 경우도 지난주 삼성이택이 상한가에 갔었고,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지중공업 같은 경우도 오늘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도 KSP라든지 대양전기공업 1승, 동서화인텍, 뭐 현대임스, 에이턴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의 위치에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기자재 쪽을 아예 접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더라고요. 그 속에서 어쨌든 지금 위치에서 접근하는 종목들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종목들이니까 일단 한번 리스트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는 대형 3사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예를 들어드렸듯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그때 3월 27일 그때 이제 13% 급락하고 난 이후에 한 10거래 정도? 일단 바닥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뭐 조선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시 매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조정시 매수할 만한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 어떤 거예요? 지금은 뭐 하나오션하고 현대중공업 쪽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현대중공업이 통합 HD 현대중공업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게 되면은 합병을 하게 되면은 일단 현대중공업도 봐야 되겠지만은 이 현대중공업을 지배하고 있는 이제 HD 한국조선해양 뭐 이쪽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3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는 HD 한국조선해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오션 좀 이렇게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현대중공업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현대중공업이라고 대신? 했는데 그거보다는 그 상단에 있는 조선해양 알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좀 자리가 지금 조정을 겪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접근에 대한 포인트를 짚어주셨고요. 다음은 저희 방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예쁘게 횡보를 하고 있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 최근 또 외국의 수급이 잡히기도 네, 했습니다. 기관수급도 괜찮고요. 방산이 조금 다시 갈 채비를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방산은 일단 지금 좀 쉬고 있는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물론 현대로템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정말 좋고 지금 전고점 부분까지 바짝 다가서 한 부분은 알고 있지만 일부 종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뭐 에라진 엑스원 같은 경우에 리포트 영향으로 과거 이제 몇 달 안 됐죠? 몇 달 안 됐는데 지난달이죠. 모 증권사의 리포트 영향으로 해서 아직까지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횡보 흐름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일단 시약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쎄요, 방산주가 더 갈까? 지금 사실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방산주가 안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시약하고 있고 다른 매력적인 섹터가 있다 보니까 방산주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안 빠진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와 똑같은 어떤 그 딜레마에 좀 빠져있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번 엔비디아 실적 정말 좋게 나왔잖아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7%나 성장했습니다. 이게 작은 성장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이전 대비해서 성장폭이 좀 축소가 됐다라는 거죠. 그 이유 때문에 엔비디아가 최근 주가 흐름이 이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이 아이디어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로 가져오게 된다라면은, 자, 3분기 예상 실적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전년 대비 87% 성장입니다. 요것만 보게 되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주가가 안 가는 게 절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1분기 때 3,000% 성장, 2분기 때 157% 성장, 그리고 3분기 때 87%. 87만 보게 되면 너무나 어마어마하지만 1분기, 2분기, 그리고 3분기로 갈수록 좋아지는 폭은 줄어들잖아요. 제가 봤을 땐 이게 하나로스페이스의 어떤 가장 주가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하나로스페이스를 중심한 방산주 같은 경우는 네. 조금 이제 관망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좀 네.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숫자 측면에서 이제 네네. 상승률이 둔화되다 보니까 그러면 새로운 수주 소식이 또 나오면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네요. 방산에 대한 힌트 얻어봤고요. 네네. 반도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품이 조금 더 강합니다. 투톱도 물론 빨간불 켜면서 올라가긴 하는데요. 이것이 애플이 이제 내일 그 새로운 아이폰 모델을 공개를 앞두고 네네. 있어서 부품이 더 강한 건지 순환매 전략을 좀 봐야 될까요? 부품단에서? 순환매라고도 봐도 되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최근에 이제 7월 달까지 상당히 강했었던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전자 쪽이 좀 쉬어가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부품 단으로 좀 가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중요한 건 이제 7월 30일 기점을 해가지고 지수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주가 상승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는 3,288포인트. 이게 고점이고 삼성전자는 74,000원이 고점이거든요. 둘 다 이 가격대에서 똑같은 날 고점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제 횡보 흐름 그리고 삼성전자는 좀 가격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부품주 쪽으로 일단 가게 된 것이고 그리고 또 2분기 디램 점유율을 보니까 또 하이스가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HM4 같은 경우도 이제 커스터머 샘플에 대한 어떤 테스트 현재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런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수급이 하이스 쪽으로 좀 가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 물론 좋게 보고 있는데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그동안 계속해서 편애했던 삼성전자의 투자 의견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요즘은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이제 7만 이상 전고점까지 바짝 다가섰을 때 전고점 돌파 7만 4천 돌파가 안 되게 된다라면은 아이디어를 바꿀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까지는 어쨌든 삼성전자 좋게 보고 있지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품에 대한 질문 여쭤봤는데 네네. 부품은 네. 보지 말고 투톱을 보자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투톱보다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네. 투톱에 대한 생각은 이렇고요. 그리고 소부장 쪽 같은 경우도 지금 보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투톱 중에서는 지금 현재는 하이스 보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부품주를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아랫단에 이제 여러 종목들인데 그래서 제가 종목도 정리해 좀 해봤어요. 삼성 테일러 공장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하이스 M15X 관련된 어떤 수혜가 된 종목 좀 꼽아봤는데 일단은 이제 최근까지 원희가이패스, 유진테크, 이제 뭐 테스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지난주 말씀드린 뭐 PSK 같은 것들 새로운 장비죠. 계속해서 봐야 될 이유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열처리 장비 관련돼 가지고는 HPSP 그리고 이제 습도 제어 장치 관련돼 가지고는 저스템이라는 종목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크스템스 이제 원자 현미경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장비 쪽에 가게 되면 시간차를 두고 소재 쪽으로도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보게 된다면 FST 그리고 BCNC 이런 것도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이 쪽으로 좀 바라보게 된다라면은 ISC 같은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품단 보면은 볼만한 종목 되게 많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방금 말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찌보면 샘플일 수가 있으니까 한번 서치 한번 해보시면은 정말 좋은 종목들 많으니까 네.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정말 볼만한 종목이 많습니다. 사실 상장된 종목 중에 반도체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언을 해주셨고 지금 그 이스페타시스에 대한 부분이 네네. 궁금한데 일단 지금 대규모 증설을 이스페타시스가 네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급 부족은 진행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이스페타시스 상단을 더 열어두고 봐야 하는 겁니까? 네, 더 놓고 보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간단한데요. 엔비디아의 제한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엔비디아 플러스 빅테크까지 확장할 것인가 이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스페타시스가 물론 지금까지 엔비디아 수혜를 본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플러스 구글이나 빅테크 쪽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수혜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덧붙이게 되면은 두산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제 빅테크 자체 AI 칩, AI칩 이쪽에 어떤 시장이 열리다 보니까 이제 MLB 공급 부족에 대한 이게 나오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MLB의 원료가 되는 게 뭐죠? CCL,
이걸 두산이 이제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스페타시스도 매력적이지만은 두산도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네. 같다. 이런 말씀도 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자, 이스페타시스와 두산 같이 보자. 상단 더 열려 네.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고요. 반도체 섹터 마무리 짓고 이제 다음 저희 AI 소프트웨어랑 로봇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굉장히 이슈와 수급의 영향을 많이 타는 섹터이기도 하죠. 지금 AI 소프트웨어 쪽이 오늘 한국과 컴퓨터 호실적 그 리포트 나왔고 조금씩 슬슬 반등을 꾀하려는 시도가 나오는 건가 궁금한데 오늘의 상승은 어떤 의미를 담아 볼까요? 사실 한국과 컴퓨터 쪽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 네. 이슈로.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보게 되면 AI 같은 경우에 그렇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6월달 강세에 의해 순환매가 너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진 빠지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순환매가 올 거라고 봅니다. 로봇이 1월 달에 강세를 보였다가 지금 이제 8월 말 그리고 지금 현재 강세를 보이잖아요. 텀이 정말 길었잖아요. 아마 AI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컴퓨터 실적 이슈는 한국 컴퓨터에 제한시켜서 좀 보는 게 좀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앵커님 질문하신 거에 대한 어떤 추가 대답을 좀 해보자면은 차트가 조금 바닥을 잡는 건가라고 보이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게 대표적인 네이버잖아요. 최근에 이제 보시면 아시면 기간 수급 좋아지게 되면서 조금 바닥까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단기 이평성들을 회복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이유가 좀 최근에 이제 화면 보시면 아시지만 저렇게 상승한 이유가 저 개인적으로 좀 명확하지가 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로 갈 건가 아니면 쌍바닥을 만들 건가 거기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IT생 글로벌 이게 물론 금 관련주긴 하지만 이게 이제 6월 달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도 좀 갔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되면 이 종목도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제가 수년배가 너무 길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씩 이런 현상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 순환매가 짧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AI 관련 종목들 쭉 리스트업을 하셔가지고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네이버라든지 IT생 글로벌처럼 반응이 나온 종목들이 많아지게 된다면은 이것도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바닥이 한번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확인하신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순환매의 텀이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 주셨고 조금 째려보고 있어야겠네요. 로봇은 더 네. 갈 여력이 남아 있습니까? 네, 네.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노란봉투법 위에 실적으로 로봇들이 기업들이 로봇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오늘 TXR 로보틱스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로봇 같은 경우는 보셔야 될 이유가 분명히 하다고 좀 봐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KNR 시스템스처럼 조정을 보이는 종목들이 있으면 들어가는 게 좋은데 지금 현대 무벡스라는 이런 종목들은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추격 매수는 자제만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추격 매수만 자제하자. 근데 네. 로봇주 아직 더 갈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보셨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부동산 대책 지금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파격적인 부동산 정책이 나왔는데 이것이 정말 추진될지는 아직 미지수죠. 다만 정부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건설주가 실시간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재료인 것인가. 건설 섹터가 추세적인 상승까지도 갈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못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단기다. 네네. 그러니까 정책 기대감에 의한 단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되겠지만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 기억나실 거예요? 서울의 8사 대책이라 가지고 서울의 신규 주택, 신규 택지 위치도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태릉 골프장 여기를 이제 신규 택지 발굴하게 되면서 10,000가구 그때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용산 캠프킴 여기 3,100가구, 정부의 과천 청사 일대 4,000가구, 그리고 서부 면허시험장 3,500가구, 요 합차가 33,000가구 이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여기서 진행된 게 하나도 있나요? 없죠. 아직까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입주가 아니라 착공 예정이거든요. 그 착공되기 전까지 해야 될 작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책 기대감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린 근거는 과거에 이 신규 택지 조성하게 되면서 주택 공급 정책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지금 제대로 이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 글쎄요 135만 원?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접근 자체도 좀 그냥 거리를 두자. 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에 대한 포인트도 얻어봤고요. 느리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